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세안 학부 태국어 전공 웅지인입니다. 처음 우리 학교 도서 릴레이에 다음 주자로 선정되었다라고 이제 들었을 때 우리 학교 구성원들과 어떤 책을 같이 읽으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결정한 책은 마크 포사이에스가 지은 걸어다니는 어원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도서로 구입해서도 읽었고요. 오디오북으로도 참 재미있게 들었던 책인데요.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외국어 공부를 아무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읽으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썬데이 타임스의 베스트셀러에도 선정이 된 책이라고 하니까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는 한국어 번역본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표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책 표지에 나와 있는 문구가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스타벅스를 만든 바이킹, 나치를 싫어하는 히틀러, 나비와 정신분석, 어원 속에 숨어있는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라고 나와 있어요. 각각의 이야기에는 어떤 속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바이킹이 영국의 요크셔 지방에 있는 사초가 무성한 개울에 붙였던 고대 노르드어 이름이 스타백이라고 해요. 그 일대 사람들이 가문의 이름으로 스타벅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고래 잡는 일을 주업으로 삼았습니다. 소설가 멜빌은 모비딕에서 고래잡이 가문의 이름을 따서 주인공 옆에 있는 1등 항해사 이름을 스타벅이라고 지었고요. 이 소설을 좋아하던 스타벅스의 창업자들이 커피숍 이름을 스타벅스라고 짓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한편 나치는 원래 독일 바이에른 지역의 흔한 이름인 이그나치우스라는 이름의 애칭이었다라고 해요. 그 지방은 당시에는 그렇게 발전된 지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속뜻으로 약간 촌뜨기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치라고 부르는 것을 히틀러는 싫어했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나비와 정신분석,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관계는 프로이트가 만든 어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석을 일컫는 말이 원래 사이코 아날리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두 개로 이제 나누어 보면 사이코하고 아날리시스 이렇게 되겠죠. 그 사이코라는 말의 어원은 영혼의 여신 혹은 신비로운 나비인 프시케에서 기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날리시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분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 마음속에 들어있는 나비를 놓아주는 그것을 분석하는 일이 정신분석학이 되었고요. 그런 이름을 이제 따서 붙이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책 제목과 그 소개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각각의 어휘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외국어를 학습하는 여러 학생들 그리고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우리 학교 구성원, 교직원 선생님들께서는 외국어를 공부해본 경험이 당연히 있으실 텐데요. 아마 외국어를 구사할 때 단어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우긴 외워야 될 것 같은데 무작정 단어를 외우려니 조금 지루하죠. 그래서 이 책을 같이 보면서 이 어휘에는 이런 비슷한 어휘가 있구나, 이 어휘들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구나 등등을 알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학생들과 어휘를 공부할 때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요. 제가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는 태국어는 특히나 복합어, 합성어가 발달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들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국어에 렁타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렁이라는 것은요, 부차적인 혹은 받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타오는 발이거든요. 즉 렁타오라고 하면 발을 받쳐주는 것,
즉 신발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를 공부하면서 나머지 2개 단어도 같이 외울 수 있다고 하면 참 일석이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같이 보면서 각각의 단어들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럼 너무 학문적인 얘기인 거 아니야? 뭐 언어학적인 얘기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게 학문적이고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한 단어당 대략 한 3, 4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짧게 그 어원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니까 평소에 그냥 잠깐 시간이 났을 때 읽고 두었다가 다음에 또 시간이 났을 때 읽고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책을 잘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이나 이런 것처럼 책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아까 말씀드렸던 3, 4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다시 읽는다고 해서 이전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단어들은 대부분 영단어인데요. 영어 공부는 우리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공부잖아요. 아마 재미있는 숨겨진 그 영단어의 뒷얘기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새로운 단어 혹은 잘 알지 못했던 수거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책 안에 있는 한 단어의 어원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하루의 시작을 꼭 커피로 시작을 합니다. 저처럼 아마 커피에 중독되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커피의 이제 베이스가 되는 에스프레소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마 커피를 매일 마시더라도 그 에스프레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책의 257페이지에는 이 에스프레소의 어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커피 에스프레소와 표현하다라는 의미의 익스프레스가 서로 연관된 단어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에스프레소와 익스프레스의 연관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에스프레소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커피 가루를 넣어서 기계에서 짜낸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저보다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혹은 이탈리아과의 교수님들은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프레스드 아웃, 그래서 짜냈다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무언가를 생각을 짜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짜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원이 이제 영어로 가서 익스프레스, 표현하다라는 표현이 같이 됐다라고 하네요. 생각을 짜내서 표현하고 나면 더 명확해지고 구체화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익스프레스라는 표현이 명확히 표현된 그리고 명시된 이라는 의미도 같이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특정한 목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했는지를 나타내는 이 단어가 특정한 목적의 전용의, 전담의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커피 가루를 짜내서 만든 커피 베이스가 되는 에스프레소라는 단어에서 명확히 표현된 특정 목적에 라는 뜻이 생겨날 거라고는 아마 처음부터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단어들이 이렇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또 재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익스프레스 배송 혹은 빠른 배송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급행의, 신속함 혹은 속달의라는 의미는 이 익스프레스라는 단어에 어떻게 더해졌을까요? 과거에는 우편을 보내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중간에 분실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담을 해서 이거를 보내달라라고 맡기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전담하는 사람이 빠르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배송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신속한라는 빠른이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우리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익스프레스 메일, 익스프레스 트레인과 같은 단어들도 그 이후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책의 한 챕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에스프레소와 익스프레스가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가 그 속 얘기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챕터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는데요. 요즘은 사람들이 빠른 급행열차, 다시 말해서 익스프레스 트레인을 타고 이제 어딘가로 여행을 가는데요.
그 여행 갈 때 식당 간 안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 하면서도 이 익스프레스 트레인과 이 에스프레소가 연관이 있었다라는 점은 모르면서 마시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책의 한 챕터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마치 이야기 한 편을 듣듯이 술술 읽혀질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 이외에도 영어 어휘나 수거, 단어에 관한 어원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만약에 제 소개를 듣고 이 책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셔도 좋고요.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디오북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짬났을 때 잠깐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책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독서 릴레이 주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자는 한영 전공 김도훈 교수님입니다. 독서 릴레이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